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투자 정보들을 매일 챙기기 쉽지 않은 바쁜 일상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전문가죠. 시스템 인베스트먼트 김준영 대표의 스페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추세 패턴 검색식, 정고점과 신고가 돌파인데요. 똑똑한 투자자의 선택 김준영 스페셜,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2강 정고점과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거나 오늘 내용을 제대로 머릿속에 인지를 못하면 사실상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분명히 수익을 내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는 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서 이론을 보면 정말 5만 가지 기법과 이론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쵸?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서 다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넣지 않고 뭔가 기법을 만들거나 오늘 내용을 무시한 채, 간과한 채 어떤 주식 이론에 대입해서 종목을 골라서 수익 내겠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단순한 내용 같지만 반드시 뭐 급등주를 하실 때, 뭐 단기 매매 하실 때, 그 다음에 중장기 매매 하실 때 어떤 매매를 하실 때에도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해당 내용을 넣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 경력이 벌써 23년 차, 올해가 얼마 안 남았죠. 23년 차인데 이 내용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수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시중에 투자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 수익 좀 낸다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님들, 뭐 타짜들, 뭐 세력들 보시면 자, 돈 버는 방법은 딱 지금 오늘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안 넣으면 타짜가 될 수 없고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큰손이라고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셔야 되고 사실 오늘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오늘 내용이 워낙 할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파트별로, 성향별로, 수준별로 내용이 워낙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겉으로만 좀 해드리고요. 나중에 어떤 교육이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중요하게 핵심 내용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고점과 신고가 돌파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까? 자, 보시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기법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딱 꼽아보자면 한 4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당일날 급등 예상주를 오늘 저점에서 잡고 싶다. 오늘 급등주를 꼭 잡고 싶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
오늘 급등주 잡는 방법들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어요.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그쵸?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 그렇죠? 이것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당일날 급등주 중에서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글씨가 잘 안 쳐지네요. 날씨가 추워서.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갈 것만 또는 뭐 최소 오늘 저점에서 잡아서 못해도 20% 이상 급등할 것만 정확하게 타겟으로 선별적으로 골라 잡고 싶다.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 하시고 단기 매매 잘하고 싶으시죠? 그 다음에 중장기 잘하고 싶어 하시죠? 그쵸? 마지막 하나, 지수 예측을 좀 잘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수 예측은 어떤 큰 흐름에서도 당일 지수 변곡점도 알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겁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날고 낀다는 사람들을 봐도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제대로 한 사람이 저는 못 봤는데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게 크게 네 가지인데 오늘 급등주 잡고 싶어요. 단기 매매 며칠 동안 좀 잘 가는 종목 잡고 싶습니다. 중장기 잘하고 싶죠. 그죠? 그냥 한번 매수해 놓고 좀 잘 가는 종목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지수가 걱정입니다. 해외 증시,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어떻게 되는지 간에 일단 다 예측하고 싶어 해요. 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ETF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수가 어디서 고점을 맞고 어디서 저점을 찍고 또 장중에 움직인다면 오늘 지수가 어디서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이것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급등주, 단기, 중기, 지수 예측 이 네 가지가 거의 99%가 투자하는 99%가 알고 싶어하는 크게 네 가지 파트예요. 그렇죠? 네 가지 파트인데 자 일단은 다섯 번째 지수 예측은 빼고 다섯 번째 지수 예측하는 방법은 빼고 이건 빼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정고점과 어떤 신고가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1번도 불가능합니다. 2번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3번, 4번 어떤 기법을 만들어내봐야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적어드린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수익률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또 내가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고점, 신고가 이걸 봐야 되는구나. 이것만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뭐가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꾸준하게 시장이 안 좋아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인 거예요. 많은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쵸?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봐야 시간 낭비만 많이 될 것이고 또 쓸데없는 어떤 기법들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 매매할 때 손실만 자꾸 가중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기본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어떤 걸 좀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해보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자, 21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어떤 적당한 좋은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21선 정도만 돌파하는 것만 그려봐도 웬만큼 좋은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기법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살리고 그 단점을 보완시켜야 수익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만 찾아보십시오. 어떤 그림이냐면, 자, 21선을 돌파해도 꼬리로 돌파하는 어떤 가정이 있고요. 돌파를 했지만 이게 음봉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건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 공부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돌파가 가장 좋은 거냐면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 이유는 지지라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2번만 한번 볼게요. 이건 뭐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조금 아시겠죠? 자, 보시면 내가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잡겠다. 자꾸 내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추격 매수만 하더라. 근데 추격 매수 하지 않고 좀 좋은 자리를 잡고 싶다. 단기 매매라도 수익을 좀 얻고 싶다. 확률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방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죠? 시가가 떠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서 매매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배운 것만 써먹으시면 돼요. 자, 여기죠. 여기서 매수하면 이 많은 것들의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또 나옵니다. 여기죠.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타이밍이나 종목을 매수할 때, 추격 매수할 때보다는 훨씬 더 어떤 좋은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눌림목 주는 자리, 또 상승하다가 눌림목 주는 자리, 이런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자, 일단 뚫습니다. 근데 잡으세요. 뚫는데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올라가다가 주저앉죠. 여기도 마찬가지. 좀 올라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또 보면, 자, 이런 자리들은 올라가요. 또 그렇죠. 올라갑니다. 일단 21선 돌파하는 어떤 자리들만 봐도 자리가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주저앉고요.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주저앉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21선 돌파를 딱 보면 자리는 웬만큼 잡아요. 이렇게만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승률이 이렇게만 딱 보면 거의 한 60, 70 정도예요. 승률이 60, 70이면 돈이 조금씩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어쩔 수 없습니다. 60, 70 돈이 조금씩 벌리면 더 벌고 싶어요. 또 어떤 특정한 종목에 비중을 빡 실어가지고 빨리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승률을 올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쓰실 때 승률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법을 공부했는데 책에서 배웠던 뭐 영상으로 봤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 기법을 대부분 다 버리고 어떤 더 좋은 기법을 또 찾아 나섭니다. 맞죠? 그러면 또 시간 낭비가 걸리고 그 좋은 기법을 또 찾았는데 그걸 또 검증하기까지 또 우리가 손실 날 수도 있고 검증하면서 돈이 또 나갑니다. 그렇죠?
그 기간까지 또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실 것이고, 기법을 버리지 말고 그 기법이 왜 안 맞는지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단점들을 보완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검색기를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21선 돌파하는 것만 좀 찾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K증권사 기준 0150 화면을 열어서 이 정도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가 주가 이동 한번 쳐보시고, 여기 밑에 가격 이동 평균 비교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이거예요. 일봉 차트상 영봉전 오늘 기준 현재 종가가 21선을 돌파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가를 잡기도 하는데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런 디테일한 어떤 설명을 안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좋지만, 일단은 더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돌파를 할 때 아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1번과 2번의 과정인데, 자, 21선을 돌파를 해도 우리가 시가를 밑으로 잡아 놓으면 이게 시가죠? 요게 저가고요. 자, 1번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아니면 2번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왜냐하면 1번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꼬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이 시가보다는 매매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지지라인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2번은 차곡차곡 올라온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받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어떤 21선 돌파라고 해도 2번이 지지라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쓰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보통 여기서 저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시가를 잡는다. 시가를 잡고, 자, 오늘 종목을 한번 좀 보면 오늘 장중에 지금 183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늘 이노시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 21선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보라는 종목이 자, 돌파를 했죠. 이런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CJENM 이 종목은 아마 올라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21선 돌파는 했습니다. 자, 얘도 올라가다가 아마 조정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얘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21선 돌파에 대한 어떤 검색기를 만들었고 이런 기본 가정을 깔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상장 종목 중에서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또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여러분들? 자, 지금 21선 돌파이기 때문에 자리들은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 좋은데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맞죠? 183개 종목을 우리가 뭐 컴퓨터가 아닌 이상 바스켓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다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어떤 특정한 종목을 좀 잘 잡아갖고 또 몰빵해서 비중 실어서 또 뭐 수익 빨리 내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조금 수익 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력인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기본적인 어떤 21선 돌파라는 자리는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식 이론상 어떤 내용을 더 갖다 붙여야 내가 원하는 종목만 뽑아낼 수 있고, 또 오늘
만약에 종가 매수한다면 어느 종목이 더 잘 갈까?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뭘까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넣어볼 수도 있고, 외인기관 어떤 수급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보조지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현재 뭐 어떤 볼린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뉴스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어떤 조건과 변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야 지금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냐?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정고점 신고가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지금 정고점 돌파와 신고가에 대한 내용만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종목이 183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정고점 돌파,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 우리가 만약에 뭐 30일 신고가라고 한다면 30일 동안의 가장 높은 고가. 고가가 뭐냐면 오늘 현재 주가 기준 30일 동안의 가장 높은 고가, 즉 매물대라는 거예요. 매물대. 매물대를 넘어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싸거나 아니면 매물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가 완전히 싸지 않는 어떤 이상 우리가 올라가는 어떤 과정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물대가 없어야 한다. 그게 뭐다? 매물대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게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은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이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일단 매도 대기자, 매물대를 다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가 쑥쑥 올라가는 거죠. 가장 쉬운 컨셉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한번 신고가만 넣어 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한번 20일 신고가만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상 넣어 보면 종목이 어떻게 될까? 종목이 5개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거예요. 183개의 어떤 21선 돌파는 좋은 자리가 있지만 거기서 더 좋은 종목은 이 최소한 5개라는 겁니다. 서진시스템, RFHIC, HFR, 유비쿼스, 누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테마가 되고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 단기라도 더 매매해서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빼볼게요. 자, 오늘은 현재 187개 종목이 현재 장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몇 개가 나왔냐면 75개가 나왔습니다. 75개 나왔는데 급등한 것도 있고 급락 나온 것도 있습니다. 종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볼게요. 이틀 전에는 169개 종목이 나왔고요. 여기 숫자가 보이죠? 현재까지 급등한 종목도 있고 급락 나오는 종목도 같이 있습니다. 자, 수정해 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 배울 이 정고점과 신고가만 넣어서 한번 종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다시 바꾼 다음에 바꿀게요. 자, 신고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종가 넣고 최소한 20일 한번 넣어보고 보세요. 종목이 지금 5개가 나왔죠? 하나 빠졌네요. 지금 장중이라서. 자, 오늘은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거 나온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종목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장중이거든요. 어제 신고가를 넣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목이 70 몇 개가 나왔죠? 자, 신고가를 넣고 다시 필터링을 했습니다. 자, CBI가 어제 종목이 나와서 오늘 23% 급등하고 있고요. 정상이라는 종목이 어제 신고가를 넣었습니다. 종가 매수 했다면 오늘 시가부터 먹습니다. 그 다음에 QSI가 어제 신고가 돌파를 했고 오늘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어제 나왔고 오늘 버티고 있고요. 대유가 어제 나와서 오늘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4% 올라갔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183개 종목보다는 확실히 필터링이 되고 컨트롤이 되죠. 자, 그저께 나온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요 일봉전으로 계속 뒤로 밀리면 우리가 며칠 전에 나온 종목을 계속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 나온 종목은 이렇게 나왔네요. 노르홀딩스가 나왔습니다. 21선 돌파, 20일 종가상 신고가, 주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자, 나왔죠? 그 다음날 점상 나왔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점상 나올 걸 어떻게 알아?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웬만큼 괜찮은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그냥 내가 어떤 급등주를 쫓지 않아도, 대박을 쫓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대박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급등주를 잘하려면 열심히 분석해야 되고, 뭐 분석 좋죠. 근데 가능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좋은 자리만 좀 잡아놔도 점상 이런 거 자주 먹습니다. 여러분들. 자, 점상 나왔고 오늘도 11% 급등했네요. M게임 나왔고 다음날 상승했고 오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얘는 조정 나왔지만 오늘 다시 급등하네요. 흥국 FNB 나왔고 잘 버티고 있고요. 푸드나무 얘는 조정 중이네요. 티움바이오 보면 종목이 나왔고 상승하고 급등하고 또 급등합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목들이 급등하거나 버티거나 좀 하락하는 종목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런 효과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테마를 몰라도 뉴스를 분석하지 않아도 현재 시황 분석을 못해도 그냥 단순히 어떤 좋은 자리만 좀 잡아 놓으니 주가는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뭔가 약간 후회가 되실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몇 년, 몇십 년 동안 주식 공부한 게 뭐지? 주가는 실적이라며, 주가는 뭐 테마라며, 주가는 이슈라며, 내가 그동안 그걸 왜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냥 자리만 좀 잡아놔도 주가는 그냥 가네. 뭐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기존까지 그동안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갖다 바친 시간, 갖다 바친 어떤 손실금, 갖다 바친 금액, 그쵸? 그걸 공부를 하면서 얻은 스트레스, 질병,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투자는 연구냐, 분석이냐?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은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라는 얘기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좋은 자리 먼저 찾고 거기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갖다 붙이고 이슈가 없어도 그냥 간다, 주가는. 이슈가 있으면 더 좋다, 금상첨화다. 없어도 괜찮다, 있으면 금상첨화다. 타이밍이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시황이 좋아도 안 간다. 여러분들, 안 간다. 다시 한번,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 타이밍은 좋은 자리다. 좋은 자리만 잡아놔도 주가는 그냥 절로 간다. 신경 쓸 게 없다. 지수가 개판이어도 간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더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타이밍을 신경을 안 씁니까? 왜 자꾸 이슈나 어떤 뉴스에 자꾸 귀를 기울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이 먼저다. 그리고 이슈를 갖다 붙여라. 하지만 이슈는 없어도 된다. 그냥 올라간다. 주가는. 자, 보십시오. 3일 전 나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5개가 나왔습니다. 일지테크. 얘는 떨어졌네요. 자, 이 종목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도 다음날 4%는 바로 올라갔습니다. 단기 매매라도 되죠. 사이버원, 얘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얘 조정받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종목도 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 4일 전 보겠습니다. 헝성그룹. 자, 이때 나왔죠. 다음날 먹을 자리 한 번은 나와요. 조정받고 오늘 상한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코아시아 조정받고 있고요. NFC 다음날 거의 10% 급등했습니다. BBC 보자. 얘도 다음날 조정받았지만 그 다음날 거의 8% 급등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급등주가 그냥 별거 아니게 조건 몇 개 딱 잡아 놓으니까 나오죠. 급등주를 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만 일단 잡아 놓으니.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의 어떤 개념을 싹 바꾸셔야 됩니다. 이슈가 아니다. 뉴스가 아니다. 실적이 아니다. 결국은 좋은 자리에서 먼저 종목이 튀어나와야 우리가 최소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투자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5일 전 퍼스텍 나왔죠? 다음날 6% 바로 급등합니다. 인피니트 헬스, 자, 다음날 조정받았지만 그 다음날 14% 바로 급등했습니다. 이지케어텍, 얘는 조정이네요. 자, 얘도 조정이고 얘도 조정받았지만 그 다음날 18% 급등입니다. 문제는 이지케어텍이랑 이 현대공업을 어떻게 우리가 필터링 하느냐예요. 다 가능합니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나오게 하고 지금 못 간 종목은 또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더 깊숙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배울 건 이거예요. 아, 자리만 일단 맞춰 놓으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공부하고 오늘 마치면 됩니다. 일단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계속 6일 전 진양이 나왔고요. 여기 나왔죠? 그 다음날 4% 올라갔고요. 서한 조정받고 있고요. 세보 조정받고 있고요. 얘는 지금 다음날 24% 급등했고 얘는 뭐 거의 한 3일 동안 한 30-40% 먹네요. 위스콤 조정받지만 이때 조금 먹고요. 황토지 조정받고 있고 얘 다음날 27% 바로 급등했고 조정받고 있고 얘 조정받지만 3일 차에 14% 급등입니다. 조금 이제 힌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단순히 21선만 자리만 좋은 어떤 자리만 잡아도 괜찮은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뭐 하는 거예요? 매물대만 약간만 없어져도 그 매물대라는 게 뭡니까? 신고가 전고점 돌파라는 거예요. 이 조건 하나만 딱, 핵심 포인트만 딱 하나만 넣어줘도 조건 많이 넣지 않고 검색기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서, 그죠? 검색기는 곧 주식 기법 이론입니다. 만들면서 우리가 웬만큼 수익 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 종목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고 급등주가 많이 나온다면 물론 뭐 한 종목에 집중해서 빨리 돈 벌고 싶긴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자신 없다면 일단 수익률 좋고 어떤 좋은 기법 이론을 일단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종목이 10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또 골라야 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0개를 그냥 일괄 매수하시는 거예요. 하셔갖고 바스켓 매매를 가는 겁니다. 10개 사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돈이 벌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문사나 어떤 운용사나 증권사의 신탁을 맡기거나 펀드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스스로가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펀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펀드 수익률을 보면 보통 지수 추종이 많고 벤치마크 보통 코스피 지수를 많이 따라가는 어떤 수익률이죠. 그죠? 자,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성향은 좀 단기 매매 많이 하고 싶고 빨리 회전율을 많이 올리면서 수익을 빨리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인 펀드를 만들어 갖고 개인 바스켓 매매를 할 수도 있다. 일괄 매수해서 내가 매수 매도를 잘 못해도 돼요. 일괄 매수해서 그냥 괜찮게 수익 나고 있는 그냥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처리하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또 일괄 매수하는 거예요. 종목을 일괄 매수해서 또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또 재밌는 것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단기 매매 관점에서만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순히 21선 돌파에 20일 신고가만 넣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잘 가는 종목은 놔두고 나오게 하고 좀 못 가는 종목을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이슈가 붙어야 돼, 뭐 거래량이 붙어야 돼, 실적이 붙어야 돼, 수급이 붙어야 돼. 아닙니다. 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20일 신고가를 넣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 4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일 신고가만 넣어버리면 단순히 이런 경우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굵게 좀 해드릴게요.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20일 어떤 신고가 종목을 지금 보고 있다. 자, 이게 만약에 2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20일 동안에는 현재 종가 대비 앞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쵸? 맞죠?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런데 나는 20일 신고가만 좀 보고 매매를 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아까 봐도 약간 아쉬운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시키면 돼요. 자, 어떻게 보완시킬까? 20일 신고가만 보면 종목들이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20일 기간 동안에는 현재 종가가 매물대로 돌파했는데 20일 기간이 더 길어져 버리니 그 앞에 매물대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뭡니까? 갈 것 같은데 가다가 떨어져. 이런 내용들이죠. 갈 것 같은데 가다가 좀 올라가다가 떨어져. 나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잡고 싶은데 어느 종목은 좀 더 잘 가고 어느 종목은 좀 가다가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해낼까? 그렇지 않나요? 그 최소한의 어떤 힌트가 매물대예요. 자, 보십시오. 20일의 어떤 기간 동안의 매물대를 돌파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봤더니 현재 주가 위에 과거 차트를 보니까 이쪽에 매물대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에 얻어맞는 거죠. 잠깐만요. 이쁘게 좀. 이 매물대에 얻어맞는 거죠. 즉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얻어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단순히 이 매물대까지 없애주려면 이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즉 20일 동안의 매물대를 없애라 말고 조금 더 자리가 좋고 강한 종목은 40일 동안 매물대를 없애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응용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죠. 21선 돌파 플러스 우리가 60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21선 돌파 플러스 더 강하게 놓고 싶다면 기본 이평선이 있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21 신고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21선 돌파 플러스 241 신고가. 그 다음에 나는 더 강한 어떤 종목을 잡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뭐 481. 481은 2년치죠. 좀 적어드릴까요? 요게 2년치고요. 요게 1년치죠. 자 위쪽 내용이 뭡니까? 6개월이죠. 이제 반기죠, 반기. 그 다음에 이쪽이 분기고요. 3개월마다 나오는 분기고요. 얘는 크게 의미 없고요. 그냥 2달이고 이쪽은 한 달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검증해 볼까요? 자, 우리가 20일을 빼고 다시 한번 40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40일로 바꾸는 과정은 이렇게 이제 단순히 40으로만 해주고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아까 몇 개가 나왔죠? 5개 그대로 나오네요. 자, 어제 나온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20일보다는 약간 종목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에요. 자, 지금 최소한 20일 매물대보다는 40일 매물대로 올라갔거든요. 자, CBI가 나왔고 상한가라고 매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상따를 하든 다 할 수 있으니 주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세요. 자, 오늘 23% 급등이고요. QSI 일단 시가가 떴고요. 버티고 있고 그 다음 종목도 버티고 있고요. 대유도 시가가 일단 떴고요. 그쵸? 네 종목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20일 신고가보다는 종목이 한두 개 줄어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종목을 보겠습니다. 검색 눌러보면 4개가 나왔네요. 아까는 5개, 6개씩 나온 것 같은데 휴맥스가 보세요. 급등한 종목은 다 나왔죠. 급등한 종목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확률적으로 그냥 계속 나오고 좀 안 가는 종목들이 좀 다시 나가야 돼요. 안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기법을 잘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고 검색기를 잘 만드는 사람의 실력입니다. 이게. 자, 보면 자, 종가, 점상, 아까 점상 나온 거 그대로 나왔고요. 엔게임 올라가고 있고요. 흥국이 버티고 있고요. 푸드나무, 얘는 조정이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개, 얘는 떨어졌고요. 얘는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얘는 그 다음에 뭐 4%는 올라왔네요. 단기 매매 충분히 되고요. 얘는 떨어졌고, 얘도 떨어졌네요. 나중에 요것도 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4일 전. 종목이 역시 좀 줄죠? 자, 급등 나왔고, 얘도 급등 나왔습니다. 아까 5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급등주 2개는 다 잡았네요. 5일 전. 4개가 나왔습니다. 인피니트 급등 나왔고요. 이지케어텍 조정받고 있고요. 조정받고 있고 얘는 급등 나왔습니다. 2승 2패네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루 더 봅시다. 자, 6일 전 서한 조정 나오고 있고 얘 조정 나오고 있고 얘는 급등하고 있고 조정 나오고 있고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제거하냐면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40일로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60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60일도 이제 했더니 그래도 손실나는 종목이 좀 나오더라. 넓혀주는 거예요. 또 이걸로 했더니 또 손실나는 종목이 좀 약간 섞여 나오더라. 늘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20일 신고가에서 기간을 더 늘려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제 결국에 이 데이터 싸움 하는 거죠. 데이터 투자라는 건데 기간을 늘리면 종목 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더 빡빡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만 뭐가 좋을까요? 승률이 올라가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더 급등할 종목이 더 나옵니다. 빈도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20일 기준으로 20일보다 약간 더 기간을 늘려버리면 종목은 줄겠지만 승률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간다. 하지만 20일보다 약간 늦춰버리면 종목은 더 나오겠지만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면서 급등할 종목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고가 정고점 돌파의 개념이 아주 뭔가 흔해 빠진 얘기 같지만 결국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법을 짤 때 또 승률을 올리고 싶다 했더니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정고점 신고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내가 짜고 있는 기법, 검색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안 들어가 있다면 승률, 수익률, 좋은 종목 거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낙폭과대 종목을 잡지 않는 이상 웬만큼 급등하고 앞으로 갈 테마를 좀 잡고 싶다. 대시세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잡고 싶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원하신다면 정고점 신고가를 넣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종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게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봉으로 봤잖아요. 그쵸? 우리는 약간 중장기 종목도 잘하고 싶어요. 중장기로 잘 갈 수 있는 종목도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 컨셉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말 좋은 어떤 기법을 짜낼 수 있거든요. 자, 주봉은 약간 다르죠. 보통 1년이 52주죠. 맞나요? 기간을 좀 맞춰주면 자, 2년은 뭡니까? 10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뒷단은요? 208이 되겠죠. 뒤에는요? 416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에서 조금 더 어떤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일봉으로 검색기를 만들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약간 단기를 끝나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컨트롤해서 잡아내고 싶다면 주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나는 더 중장기까지 만들고 싶어 라고 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월로 바꾸면 되죠.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자, 일봉상 20선 20일 신고, 그러니까 일봉상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리를 잡아줬고 어느 정도 매물대를 제거해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으로 바꾼다면 약간 스윙 중기 관점에서 좋은 자리를 잡아주고 약간 더 긴 기간 동안에 매물대를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월봉으로 바꿔주면 완전히 어떤 큰 그림에서, 큰 흐름에서 20월선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자리를 잡아주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매물대를 제거해 줘버리니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검색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고가 숫자는 나중에 한번 뜯어 고쳐 보시고요. 자, 이거는 단기 관점이죠. 주봉으로 바꾸십시오. 주 바꾸고 수정, 여기 주 바꾸고 수정, 주 바꾸고 수정,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종목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다물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주봉에도 한번 이평선을 넣어 볼게요. 자, 20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0, 이거는 20 주선이 되겠죠? 좀 굵게 한번 해보고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 30 정도. 자, 다물인데 다물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20주선을 돌파를 시켜놨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주 신고가입니다. 현재 종가가.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은 보통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이 되겠죠. 종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겠다고 치면 주봉으로, 월봉으로 매매하겠다고 치면 매월 말 마지막 날의 종가가 되겠죠. 자, 다물 같은 종목이 확률적으로 뭐예요? 몇 주 동안 더 잘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일봉으로 매매를 했다면 며칠 동안 갈 가능성이 많고 급등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급등하거나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차례가 좋네요. 자, 정리 좀 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 기법을 열심히 찾아 헤맸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만족하지 않더라. 그쵸? 또 뭔가 승률이 올라가지 않더라. 최소한 오늘 배운 내용, 정고점과 신고가 내용입니다. 자,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종목을 만약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면은 진짜 잘 가더라. 한번 차트를 보시면 거의 99%가 정고점 신고가 돌파하고 있거나 돌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나요? 많은 어떤 주식 이론이 있지만 핵심은 요거다. 제가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때 시간 낭비를 안 하게끔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넣고 기법을 만들거나 검색기를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상, 오늘 내용 진짜 보람있다 하실 겁니다. 잘 들었다 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솔직한 마음에 그냥 아주 겉으로만 좀 해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급등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도 있고요. 오늘 상한가 갈 것만 뽑아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면 교육대 한번 들어보시고, 자, 하여간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주식 투자 하시겠다면 이 내용을 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한 10번 강조한 것 같아요. 자, 하여간 고생하셨고, 오늘 내용은 반드시 복습 100번 하십시오. 100번 하시고, 오늘 컨셉은 또 강조하지만 다시 머릿속에 넣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 또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스페셜, 오늘은 추세 패턴 검색식, 정고점과 신고가 돌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 아쉬운 분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참여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준영 스페셜은 한국경제TV에서 매주 화요일 자정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TV방송에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 고수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김준영 스페셜입니다. 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